개강일이 같으면 같은 개강일 날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들어서 나머지 6과목은 이미 출석률이 지나버리게 되면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나가고 기간적으로도 이제 낭비가 되니까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과정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점의 신 배승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학자님들이 이제 학점은행제를 하면서 이제 좀 많이 하는 실수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학점은행 제도에 대한 게 조금 더 이제 익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혹 중요한 내용인데 정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첫 번째, 학위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학점은행제로. 이제 그분들이 학습자 등록을 하는 시점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기초적인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받는 분들은요, 우리가 언제 학위를 받는다라는 목표를 일단 잡겠죠. 이제 그거에 맞게끔 학습 설계도 받을 거고요. 근데 이제 학위가 매년 2월과 8월에 나오잖아요. 그 2월과 8월에 나오는 그 학위 신청 기간은 또 12월 15일에서 1월 15일, 정기는요. 그리고 후기는 6월 15일에서 7월 15일 이렇게 학위 신청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학위 신청을 하는 마지막 날 기준으로 해서 75일 전까지는 늦어도 학습자 등록이 꼭 되어 있어야만 학위가 나옵니다. 저랑 먼저 진행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많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처음에 수강 신청 안내를 들을 때부터 이 부분은 꼭 안내를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내가 학습자 학위를 받아야 되는데 전분기까지 학습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학위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2월 달에 내가 원래 이제 학습 설계를 받았을 때 2월 달에 학위를 받는다. 그러면 그 전년도 10월까지는 늦어도 내가 학습자 등록은 해놔야 돼요. 학습자 등록이라는 건 내가 학점은행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습자라고 이제 신고를 하는 건데, 이제 목표 학위랑 희망 전공을 적는 절차입니다. 그 2월에 받는 분들은 늦어도 전년도 10월, 그리고 8월에 받는 분들은 늦어도 그 해년도 4월까지 학습자 등록을 꼭 반드시 해 놓으셔야만 학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기초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뭐 저랑 이제 상담을 안 하고 제 이제 채널 구독하신 분들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내가 학위를 8월에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이 뭐 예를 들어 4월인데 학습 등록이 되어 있나? 이렇게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마이페이지에 여기서 학적부 조회에서 학습자 등록이 되어 있는지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이신 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사회복지사나 보육교사 같은 경우는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자격증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이제 제도에서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전문학사 그리고 학사에 대한 개념,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합니다. 전문학사는 2년제 학위, 이제 학사는 4년제 학위인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이시니까 당연히 이제 사회복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분들은 이제 2년제 학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표 학위에 전문학사로 하고 사회복지 전공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 전문학사와 학사에 대한 개념도 이제 잘 없으시다 보니까 그냥 학사로 해놓고 사회복지 학으로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은 이제 담당자나 뭐 교육원에 이제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 해결되는 부분인데, 그냥 이제 혼자서 하시려는 분들은 그냥 뭐 하다가 그냥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학사와 전문학사는 엄연히 기준 자체가 다르죠. 학사는 4년제고 전문학사는 2년제이기 때문에 그 충족해야 되는 학점의 수가 다릅니다. 기준도 다르고요. 당연히 학사로 해놓는데 나는 전문학사의 계획으로 맞게끔 공부를 했겠죠. 근데 이제 학사로 해놓으면은 학사의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학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하는 분들도 좀 봤는데요. 반드시 내가 처음에 진행을 할 때 그 담당자님과 내가 어떤 목표 학위가 어떻고 전공은 어떤 걸로 등록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서 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냥 너무 사소한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 학기에 한 과목만 듣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 아무리 못해도 2과목 이상, 이제 보통 한 학기에 7과목 이렇게 많이 듣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온라인에 좀 익숙하지 않거나 이제 학점은행제 처음 하신 분들이 좀 이제 많이 겪는 경우인데요. 과목을 예를 들어 7과목을 첫 학기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한 과목만 듣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이 많진 않지만
꼭 한 기수에 한 분 이상은 계시더라고요. 이제 온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 강의면 그것만 보고서 이제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내가 처음에 상담을 받을 때 이번 학기 때는 몇 과목, 이번 학기 때는 몇 과목 이렇게 아마 이제 안내를 받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번 1학기 때 뭐 7과목을 듣는다. 그러면 그 과목명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가 수업을 들을 때 이 과목을 듣고 있는가, 이 7과목에 해당하는 걸 다 듣고 있는가를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개강일이 같으면 같은 개강일 날부터 강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한 과목만 들어서 나머지 6과목은 이미 출석률이 지나버리게 되면 과락이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또 다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또 비용도 나가고 기간적으로도 이제 낭비가 되니까 명확하게 좀 인지를 해주시고 과정을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학사님들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직접 학사님과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실수를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황당해 하시는 경우들을 많이 봐서 좀 짚고 넘어갔는데요. 내가 혹시나 이런 경우인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학점은행제는 성인학습이죠. 제가 안내드린 분들은 제가 꼼꼼히 다 챙겨드리지만 공부는 학사님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놓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촬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서 내가 혹시나 놓치는 점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